정책이든 뭐 비전이든 이런 거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고, 문제는 과거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습니다. 조직 뭐 하면 뭐예요? 그 돈이나 먹지. 제가 어르신이 할 거는요, 앞으로 그 카톡이죠, 카톡. 네? 카톡 뭐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거, 밴드 또는 뭐 무슨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동호회 카페 이런데 그 연결된 사람을 3,000명만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 얘기나 제가 나온 영상이나 이런 거 다 전달해주면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는 겁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돈 있어서 뭐 하겠어요? 조직에서 뭐 하겠어요? 술 먹으면 좋습니까? 그 과거 방식이죠. 지금은 사람들의 판단을 바꾸는 데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줄 수 있는 라인은 얼마든지 많죠. 그 3,000명 정도한테 그걸 다 전달해줘서 어린 시절 3,000명한테 전달하는 사람이 10,000명이다. 그럼 게임 끝이야. 그렇죠? 내가 한 명이 얼마나 알 수 있는지. 그거 해주세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혁명이 시작은 또 한 가지는, 잠깐만, 또 한 가지는, 지금은요, 어르신 말씀 진짜 맞습니다. 좋은 정책을 낸다고 하는 것은 별로 신뢰를 못 줍니다. 좋은 정책은 박근혜식으로 뺏기면 돼요. 제가 농담도 한번 했는데,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 다 뺏기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킬 생각이 없이 다 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러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실천 의지와 실천 가능성입니다. 그럼 실천의 의지와 가능성은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믿어? 막 눈 딱 뜨면 믿으십니까? 그거는 과거에 해온 것의 증거죠. 증거와 실천. 결국 사람들이 거기로 판단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검증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을 오래 했던 또 고위직을 했던 사람은 차라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이 일 안 했다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팩트가 누구나 그렇게 말하죠. 잘할게. 잘할게. 지금 이 상태로 갈게. 라고 말하지만 잘 안 되니까 오죽하면 초심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잘 안 되는 거죠. 특히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일부러 이렇게 막 거의 이렇게 지렛대로 들어 올려요. 근데 이걸 이겨내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월급쟁이라고 생각해요. 월급쟁이, 머슴. 성남시 시정구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에요. 지금도 뭐 시장실 다 100% 열어놓고 제가 무슨 인터뷰하고 뭐 할 때도 아무 때나 막 들어와 이렇게 사진 찍고 들어오세요. 제가 웃음 아예 열어놓고 시장 자리에 앉아서 다 사진 기념사진 찍게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좀 노력하죠. 아직도 요즘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읽는데 그 댓글도 다 읽으려고 노력하고 이제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쪽지 그것도 읽고 가급적이면 답하는데 앞으로는 쪽지에 답 못하니까 이해하십시오. 답 한다고 몇 번 얘기했더니 너무 하루에 막 수백 개가 막 와버려요. 그럼 도저히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시켰어요. 꼭 필요하면 내가 봐야 될 거 좀 골라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마음을 계속 갖는 게 중요하죠.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월급쟁이, 대리인,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게 있어요. 뭐 끊임없이 그 생각할 수밖에 없죠. 수도하듯이. 노력할게요. 아니 뭐 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모자 쓰고 있습니다. 개헌에서 관심 가진 분들이 꽤 있겠죠. 그리고 총리 문제는 물 건너갔어요. 이거는 제가 최초부터 얘기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하기 싫은데 그 양반이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라 여야가 합의해서 라고 던질 때는 기본 전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대통령 계속하고 내가 대통령을 계속하고 총리는 너네들이 정하는 거 해서 거기다 권한을 많이 넘겨줄게. 예, 나는 그냥 대통령하고를 뺐어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그게 기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몰랐다면 바보지.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아닌 걸로 치고 그냥 총리를 일단 뽑아놓고 나중에 대통령을 내쫓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박근혜가 바보입니까? 그 정도 바보는 아니야. 이런 측면의 욕심이나 의지는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실행 불가능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퇴진을 전제로 총리를 뭐 야권이 정하고 또는 여야가 합의 정하고 아니면 내가 할래 네가 할래 이 얘기한 거는 정말로 있지도 않은 김칫국을 뒷담 마신 거예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물론 그 속에서 국민들을 슬쩍 속이고 이 대전제는 서로 용인하면서 말은 안 하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총리를 뽑은 다음에 그냥 눌러 앉죠.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었죠. 뭐 사람이 다양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다 들통났죠. 이제 다 들통. 제가 저번에 무슨 야권 저는 참 나를 뭐라고 부르기가 참 쑥스러운데 야권에 뭐 어쩌고 8명 모였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첫 번째 나한테 제안된 명칭이 정치 지도자 회의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무슨 지도자야 지도자는. 예. 그래서 국민이 지도받는 사람이냐? 그래서 지도자 이거 안 된다. 네, 이름 바꿔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총리 얘기를 뭐 들어와 있길래 이거는 퇴진을 전제로 저또 바로 문제합니다. 퇴진을 전제로 이런 얘기 분명히 좀 박자. 퇴진 탄핵을 전제로 그걸 안 하려면 오해받는다. 그래서 총리를 국회에서 의논해서 하는 거를 권하는데 야당이 논의하고 국민하고 같이 의논해라. 당끼리 하는 거 아니다. 여당은 안 된다. 여당은 이 몸통인데 무슨 지가 무슨 피해자인 척하고 수습을 합니까? 제3자입니까? 가해자 당사자인데 뭐 빼고 그렇게 해서 퇴진을 전제로 뭐 이렇게 정리를 국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뭐 꿈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총리는 대도 않는 소리고요. 개헌 얘기는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아까 제가 얼핏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4.19에 치열하게 싸워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죠.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이 박정희가 홀랑 뺏어 가버리고요. 뺏겼죠. 혁명의 결과를. 그러니까 불완전한 혁명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87년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웠어요. 직선제 만들었어요. 그거 누가 먹어버렸어요? 노태우가 먹어버렸어요. 뭘로? 3당 합당으로.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저 인간들. 예? 살아남는 거 지배 권력 유지하는 거 정말 잘해요. 그럼 지금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무성 이 양반이 대통령 뭐 탄핵한다 그러고 뭐 탈당 어쩌고 그러길래 제가 미리 콱 지어박은 거예요. 정계 은퇴를 해야지 무슨 탈당에 무슨 퇴진 요구냐. 당신이 책임지는 거는 길은 정계 은퇴. 제가 일부러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죠. 뭐 저도 말을 하면 좀 신문에 써주기도 하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은 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측은 이거예요. 새누리당 중에서 친박이라는 이름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 뒤집어 씌우고 거기를 떼낸 다음에 나머지 다 탈출을 해서 바깥에 있던 그 개헌해서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제 해가지고 그러면 의원 집정제나 의원 내각제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이 권한을 나눠 갖게 되거든요. 너는 노동장관 쪽은 네가 맡고, 너는 재경 쪽은 네가 맡고, 문화 쪽은 네가 맡고, 이런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의원 내각제거든. 의원들끼리 권한을 갖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사람들도 일정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대선에서 별로 희망 없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여서 한 가락씩 하는 거죠. 이 연합 정권을 만드는 거예요. 왜 나누기가 좋아? 이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 한 명밖에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회 의원 내각제랑 다 나눠서 할 수 있어 합의해가지고 넌 요거 갖고, 넌 요거 갖고, 넌 의원 몇 명이 있으니까 너 요거 갖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집에 불 난 김에 다시 국민들이 열심히 끄고 있으니까 끈 다음에 저 집 우리가 또 먹자. 요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집단이 있는 겁니다. 잔인한 세상이죠. 제가 보기엔 그거 준비하러 나간 거예요. 김무성.
나갈 겁니다. 쭉 데리고. 그러면서 탄핵하고, 왜냐하면 쓸모없는 아까 빌려온 머리 떼서 던져버리는 거지. 우리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 좀 물었다. 그리고 나온 사람, 우리는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람이고, 거기다가 뭐 바깥에 있던 사람 이렇게 한 덩어리 몇 덩어리 뭉쳐가지고 의원 내각제 개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논점이 확 개헌으로 올라가겠죠. 대통령 퇴진 문제에서 논점이 확 넘어가요. 그러면 저쪽도 좀 살아남을 길도 생기고, 부활할 길도 생기고, 그리고 성공하면 개헌해가지고 영원히 현재의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 국회의원 평생 해먹을 수 있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려고 있어. 그래서 이걸 퇴진 투쟁이 못지않게,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는 일도 중요한데, 근데 다음에 새로운 희망의 질서를 만드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퇴진을 책임을 묻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일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 청산한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희망이 있는 질서를 만드는 일도 우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희망이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명확하게 방해되는 게 현재 상태로 개헌을 하는 거예요. 당신입니다. 에이, 진짜 또 오버 아니네. 호흡이 안 맞잖아, 호흡이. 이게 정말 잘 맞히든지. 죽서서 개해주면 안 된다. 죽서서 개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고요. 개헌 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두 번째는 개헌 내용은 저는 이거는 의견은 다양할 수 있어요. 지금 때가 아닌 건 100%예요. 이게 절대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습된 다음 단계로 그럼 개헌을 전 다음 차기 정권에서 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음 차기 정권은 저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국민 다수의 70% 정도가 중임제 대통령제, 중임 대통령제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의원 내각제 안 어울립니다. 선거제도부터 먼저 개편해야 돼요. 선거제도도 개편 안 하고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대리제도에서 그럼 특정 지역 있던 거 다 먹거나 뭐 다 나눠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현재 이 잘못된 구조가 그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 청소를 한번 해야지. 한다면 저는 그렇다. 이거는 의견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때가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이건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요. 그 얘기하면 확 입을 지어박아줘야 돼. 댓글 죽으라고 달아야 돼, 댓글. 시간을 많이 가져서 마지막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요. 지금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지금 허드슨함인가? 미국 군함이, 구조 전문함이 구조해 주겠다는데 오지 말라 그러고, 등등 아주 이상한 게 많아요. 이상한 게 많은데 최소한 이런 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해요. 지금 인상을 박스 저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디 처박혀가지고 자꾸 연락도 안 돼.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공무원들은요, 이 인사권자가 인상 쓰면 그것도 꼼짝을 못 해. 이 중에 공무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왜 몇 명이죠? 이렇게 하고 있을 경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왜 배가 그 한 대밖에 조만한 거 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성남의 판교 한풍구 사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딱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호되게 많이 당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책임질 법상 책임은 없는 거고, 성남시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 57시간 만에 전원 다 합의시켰어요. 제가 3일 동안 잠을 안 잤습니다. 그렇다고 추락해서 7명이 죽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근데 저는 다 이 일이 다 만나서 같이 울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제가 설득했어요. 이게 수습되고 나면 피해배상 문제 때문에 고통받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합의해 놓자. 중요한 것만. 과실 비율이라든지 나중에 쟁점이 될 만한 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다 하면 되지 않냐. 월급이나 수입이나 이런 거. 위자료 액수와 과실 비율만 정해놓자. 그래서 다 합의했어요. 그다음 다 장례 치르고 유족들이 고통받지 않았지. 근데 거기 예를 들어 사건에 대한 태도들의
책임자의 태도는 사실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선거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그죠?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표 과정은 뭐 아직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저도 책임 있는 사람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명백하게 선거 과정은 불법이었던 거죠.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저는 뭐 선거 직후부터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미적하는 걸로 봐서 임기 끝난 다음에 각하할 것 같아요. 시간 지났으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투개표 현장 수개표 문제는 뭐 그렇게 하는 선진국들이 많고 그게 좋은 방안인 것 같긴 한데 정치권이든 선관이든 그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 그죠? 현재까지. 그러면 현장 수개표를 하지 않으면 조작 가능성을 막을 수가 없는 거냐?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성근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장 개표 참관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죠. 전 개표구에 다 우리 자원봉사자를 보내자. 당이 하는 건 당하는 대로 놔두고 민간에서 다 커버하자. 실제로 가서 다 지키고 앉아가지고 그 체크되는 거 다 수기하거든요. 다 우리가 직접 집계하면 되는 거죠. 예, 집계하고. 그렇게 감시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예를 들면 예측과 좀 다르면 돈이 좀 들더라도 재검표 해야지요. 재검표 해야지. 지네들은 다 재검표 해놓고 왜 지들이 이겼을 때는 재검표 하려고 비슷하게 하면 너는 불복하는 거야? 왜 있다고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불복하면 어쩔 건데? 까보자는데. 이번에는 그래야죠, 그죠? 그래 이제 공표를 해버려야 돼. 예를 들면 출구조사와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차이가 미세하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까서 확인한다. 공표하고 실제 까서 확인해야죠. 그렇게 공무원 해놓고 실제로 다시 깔 것 같으면 집계조사 의뢰를 하지 않겠지. 그죠? 다 모아서 확인할 건데? 근데 진짜로 결론이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조심하겠죠. 근데 저는 너무 안이하게 당했고, 뭐 결과가 어떤지는 뭐 그걸 잘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왜 포기해요 그냥. 아니 선거는 게임에서 졌는데 옆에 본 사람이 이거 까다 저 이상하다 그러면 까봐도 되지 뭐. 까는 게 뭐 나쁜 겁니까? 그 전에 다 까봤잖아 지들도. 김대중 이겼을 때도 노무현 이겼을 때도 지들이 다 재검표했다고요. 그래놓고는 이번에는 와가지고 뭐 다시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마치 나쁜 짓인 것처럼.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 의지만 확실히 표현하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개표 과정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걱정하는 게 투표해봤자다. 이거 다 뭐 개표 과정에서 다 장난칠 건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유포가 되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개표 운동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원망도 좀 듣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말자. 이거 해봤자다. 이런 표현이 실제로 누구한테 도움되겠냐. 우리가 가을에 태풍 와서 쓸려가고 아니면 화적대가 가을에 대체적으로 출몰 한다고 한들 그렇다고 농사를 포기할 거냐. 그래서 농사는 지어놓고 또 그때가 최선의 대비책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수개표 운동을 하되 하나만 하다 이거 투표하는 거 이거 안 하면 뭐 투표 하나만 하다 이러면 이것까지는 가지 말자. 그 얘기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계속 갖는 게 중요하죠. 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월급쟁이, 대리인,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게 있어요. 뭐 끊임없이 그 생각할 수밖에 없죠. 수도하듯이. 노력할게요. 아니 뭐 제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혹시 오해하지 말고. 모자 쓰고 있습니다. 개헌에서 관심 가진 분들이 꽤 있겠죠. 그 총리 문제는 물 건너갔어요. 이거는 제가 최초부터 얘기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하기 싫은데 그 양반이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라 여야가 합의해서 라고 던질 때는 기본 전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대통령 계속하고 총리는 너네들이 정하는 거 해서 거기다 권한을 많이 넘겨줄게. 예, 나는 그냥 대통령 하고를 뺐어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그게 기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몰랐다면 바보지.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아닌 걸로 치고 그냥 총리를 일단 뽑아놓고 나중에 대통령을 내쫓자 라고. 일단은 뭐 정책이든 뭐 비전이든 이런 거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고, 문제는 과거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습니다. 조직 뭐 하면 뭐예요? 그 돈이나 먹지. 제가 어르신이 할 거는요, 앞으로 그 카톡이죠. 카톡. 네? 카톡 뭐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거 밴드 또는 뭐 무슨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동호회 카페 이런데 그 연결된 사람을 3,000명만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 얘기나 제가 나온 영상이나 이런 거 다 전달해주면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는 겁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돈 있어서 뭐 하겠어요? 조직에서 뭐 하겠어요? 술 먹으면 좋습니까? 그 과거 방식이죠. 지금은 사람들의 판단을 바꾸는 데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줄 수 있는 라인은 얼마든지 많죠. 그 3,000명 정도한테 그걸 다 전달해줘서 어르신처럼 3,000명한테 전달하는 사람이 10,000명이다. 그럼 게임 끝이야. 그렇죠? 내가 한 명이 얼마나 알 수 있는지. 그거 해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박근혜가 바보입니까? 그 정도 바보는 아니야. 이런 측면의 욕심이나 의지는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실행 불가능한 얘기였던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퇴진을 전제로 총리를 뭐 야권이 정하고 또는 여야가 합의 정하고 아니면 내가 할래 네가 할래 이 얘기한 거는 정말로 있지도 않은 김칫국을 뒷담 마신 거예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물론 그 속에서 국민들을 슬쩍 속이고 이 대전제는 서로 용인하면서 말은 안 하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총리를 뽑은 다음에 그냥 눌러 앉죠.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었죠. 뭐 사람이 다양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다 들통났죠. 이제 다 들통. 제가 저번에 무슨 야권 저는 참 나를 뭐라고 부르기가 참 쑥스러운데 야권에 뭐 어쩌고 8명 모였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첫 번째 나한테 제안된 명칭이 정치 지도자 회의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무슨 지도자야, 지도자는. 예. 그래서 국민이 지도받는 사람이냐? 그래서 지도자 이거 안 된다. 네, 이름 바꿔라 했고요. 그러면 초심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네, 잘 안 되는 거죠. 특히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일부러 이렇게 막 거의 이렇게 지렛대로 들어 올려요. 근데 이걸 이겨내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월급쟁이라고 생각해요. 월급쟁이, 머슴. 성남시 시정구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에요. 지금도 뭐 시장실 다 100% 열어놓고 제가 무슨 인터뷰하고 뭐 할 때도 아무 때나 막 들어와 이렇게 사진 찍고 들어오세요. 제가 웃음 아예 열어놓고 시장 자리에 앉아서 다 사진 기념사진 찍게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좀 노력하죠. 아직도 요즘 너무 많이 들어서 못 읽는데 그 댓글도 다 읽으려고 노력하고 이제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쪽지 그것도 읽고 가급적이면 답하는데 앞으로는 쪽지 답 못하니까 이해하십시오. 답 한다고 몇 번 얘기했더니 너무 하루에 막 수백 개가 와버려요. 도저히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시켰어요. 꼭 필요하면 내가 봐야 될 거 좀 골라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 혁명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혁명이 시작은 또 한 가지는 지금은요 어르신 말씀 진짜 맞습니다. 좋은 정책을 낸다고 하는 것은 별로 신뢰를 못 줍니다.
좋은 정책은 박근혜식으로 뺏기면 돼요. 박근혜 제가 농담도 못 했는데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 다 뺏기면 제일 좋은 거예요. 다. 왜냐하면 지킬 생각이 없이 다 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러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실천 의지와 실천 가능성입니다. 그럼 실천의 의지와 가능성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믿어? 막 눈 딱 뜨면 믿으십니까? 그거는 과거에 해온 것의 증거죠. 증거와 실천. 예, 결국 사람들이 거기로 판단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검증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을 오래 했던 또 고위직을 했던 사람은 차라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이 일 안 했다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응? 그래서 오히려 팩트가 안 돼요. 누구나 그렇게 말하죠. 잘할게. 잘할게. 지금 이 상태로 갈게. 라고 말하지만 잘 안 되니까 오죽하면